천용길의 정치 TMI.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정개특위가 맡은 역할,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개혁특위 지난 9일 시작을 해서 내년 5월 29일까지 이제 활동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년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일 거고요. 네.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선거구 인구수 편차 기준일 것 같아요. 경북도 의원 숫자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구비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선거구가 1위라고 했을 때 많은 선거구가 이 3배수를 넘지 않도록 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면 지금 경상북도의 이 도의원 선거구 3곳이 이 정수의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지자체가 이 성주, 울진 등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단순히 특정한 지역구에 의원 한 명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교부세라고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주는 이 세비 가운데 또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지방의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세비 규모가 달라지고요. 네. 예산도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은 도의원이 2명 있는 지역이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버리게 되면 이 지역의 목소리를 그만큼 또 낼 수가 없거든요. 네. 때문에 이 군의군까지도 대구시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북 도의원 숫자가 이렇게 지금 60명이 정원인데 이것보다 내년에 최대로 줄어들면 이 5명에서 6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10%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지방 교부세 같이 세금을 적게 받는 거라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경북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지역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반응이요? 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단위 지역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그리고 경상남도, 네. 전라남도까지도 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상북도 의회 역시 이 선거구 획정 시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이 의원 정수를 정해야 된다. 라고 의견서를 이 국회에 또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이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자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금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내년에 또 늘어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같은 경상북도라고 하더라도 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이 편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우리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회 이 정개특위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 이게 미지수인데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결정을 어길 수는 없으니 네. 이 지방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농 간의 격차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군의군 대구시 편입이 또 결정이 돼서 경북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도의원이 지금 현재 군의군이 1명인데요. 도의원 1명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경상북도 도의원의 정수는 기초자치단체 숫자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한 기초자치단체지만 국회의원을 2명 뽑는 경우에는 여기 이 선거구마다 이 더해서 곱하기 2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군의가 빠지게 되면 경상북도가 줄어드는
이 도의원 숫자는 1명이 아니라 2명이고요. 군위에서 1명이 줄면 다른 지역에서 1명이 또 줄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상북도 도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성, 군위, 청송, 영덕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위군 인구가 적긴 하지만 23,300명인데 이 인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선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안동, 예천이 처음으로 같은 선거구가 됐고 상주, 문경이 또 선거구가 됐는데 여기까지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군위군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는 건데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경북 지역이요. 특히 북부 지역은 더 심한데 그럼 정치권에 참여할 목소리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해법은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중앙선관위도 해법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안은 이 도농 복합 선거구를 구성하자. 지금은 우리 광역의원, 도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거구에 1명만 선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구에 1명을 선출하면서 또 도시는 도시 지역대로, 농촌은 농촌 지역대로 이렇게 따로 선출하는데 선거구 범위를 좀 넓혀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합쳐서 이 도의원을 뽑는, 그러니까 1명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를 이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인구수에 따른 변화에 조금은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 게 이 도농 복합 선거구면 아무래도 도시 지역 인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역구에 출마한 이 광역의원, 지방의원들이 도시 지역만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전체에 일종의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던가 또는 지금보다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광역의원, 지방의원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해야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원 수를 근데 어디까지 늘려야 될지 이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것도 같고요. 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 지방의원들 뽑아봐야 뭐 하나, 그렇죠. 세금만 축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번 좀 생각해보면 또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유권자들이 이 자신들의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뽑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세비를 늘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인원수를 늘리게 되면 특권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번 선거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선거구 획정 자체가 안 됐거든요. 네.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 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네. 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이 정치개혁 특위가 시작한 게 12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구 획정은 12월 3일까지 끝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자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선거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그리고 이 경북 지역의 농어촌 지역 이 정치인 선거구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이 피선거권 연령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야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이 정의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상태라서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일명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실제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부작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선거권이 있다면 비선거권도 있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그동안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적용을 하게 되지만 이번에 만약 만 18세로 변경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 연령이 지금 만 40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연달아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만 낮춘다면 여야가 합의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개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은 이유는 후보들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고 난립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선거 연령이 지금보다 만 40세보다 낮았다면 이준석 대표 역시 출마를 했을 테고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기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청년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먼저 내주려고 할지 이 부분은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 확성장치 소음 규제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일치 사안이에요. 네.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확성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확성기를 얼마만큼 몇 데시벨만큼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 이상 넘어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이게 시민이 이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너무 피해가 크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이걸 조정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대략적으로는 소음 제한을 두는 방식 그리고 확성기의 이 종류 그리고 사용하는 지역 등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거 때문에 심심찮게 보는 유세차와 방송차를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사실 선거 때 되면은 시끄러운 선거차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고 선거구나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규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자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넘기게 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에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실제 정치인들,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실제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세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상은 되는데 만약에 확성장치 소음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더 힘들어져서 불만에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길의 정치 TMI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